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연주자이고 퍼포먼스 아트를 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국악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국 그리고 미국 무대를 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퍼커션 연주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그룹 안에서 이제 연주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즉흥 음악을 또 국악 안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조금 제 스스로에 대한 한계도 느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어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주하면서 사실 한국에는 즉흥 음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교육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 스스로 조금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현지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는 거는 또 어떤 거일지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제 성향 자체도 다른 좀 새로운 아티스트들 그리고 다양한 연주자분들하고 만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은 제가 대학 시절에 앙상블 시나위라는 팀으로 처음 그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룹도 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성된 게 아니었고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음악에 대한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해보자 해서 깊이 있게 음악을 연구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났는데 점차 연주도 하게 되고 또 곡도 쓰게 되고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거의 20대를 이제 시나이 팀을 하면서 보냈는데 대학 시절에 만나서 거의 한 8년 정도를 시나이 팀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시나이 팀을 통해서 했어요. 해외 공연도 물론 많이 했고 그리고 그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김덕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타악 명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었는데 물론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던 저희 교수님이셨지만 시나이 팀을 통해서 김덕수 선생님하고 함께 무대를 꾸며서 연주도 하게 됐고 창작 음악도 만들고 다양한 무대에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앙상블 시나이 팀 멤버분들이랑 지금도 네, 인연이 되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소리꾼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신 소리꾼 이봉근 씨도 앙상블 시나위 이제 보컬이셨고, 뭐 가야금 연주자분들 그리고 아쟁 연주자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아직까지도 같이 연락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김덕수 선생님은 사실 타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영웅이고 정말 신 같은 존재인데 학교 수업에서 가장 처음 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수업을 수강 신청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뵙게 되었는데 이제 첫날 딱 수업을 들어갔는데 조금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떨까 어떠실까 궁금했는데 정말 호탕하게 야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탕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해서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전통 음악도 알려주시고 즐거운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10살 정도 때 이제 저는 처음 타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은 조금 황당한 계기였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다 풍물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연극반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다 차서 쫓겨나고 친구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풍물반에 있더라고. 그래서 풍물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렇게 해서 처음엔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제 막 즐겁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음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악기가. 그래서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 10살 때 정말 애기잖아요, 아직. 그런데 서울 국악사에 찾아가려고 정말 힘들게 막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처음 제 용돈으로 꽹과리랑 꽹과리채를 샀던 게 기억에 나요. 그래서 가장 싼 채가 뭐냐고 물어봐서 그때 1,000원짜리 채를 모양은 볼품없지만 1,000원짜리 채를 사오고 5,000원짜리 정도, 5,000원 정도 되는 꽹과리를 사서 네, 너무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왔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한 14살 정도 때 처음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차를 타고 창원이라는 곳에 정말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차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가서 예쁜 옷도 맞춰서 입고 무대에 장구로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던 것도 처음이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떨렸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기분이 아직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한 안타까운 기억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또 연주하면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목표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동아리로 취미 활동으로 했다면 이제 제 스승님의 스승님을 찾아가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시절이 사실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에서 그 김덕수 사물놀이 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그 조그만한 카세트 테이프 머리맡에 두고 잘 때도 그걸 틀어놓고 자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타악기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매주 이제 주말마다 제 손을 잡고 소극장에 데려가서 연극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뭐 율동이나 이런 걸 집에서 따라하고 막 이런 게 제가 너무 즐거워서 막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다 놓고 제가 공연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악들도 어렸을 때 많이 또 부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이제 소극장 공연이었기 때문에 막 이제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제가 막 대사 같은 걸 외우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왔던 음악들, 짧은 음악들을 외워서 이제 공연을 하고 했거든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신기해 하셨어요. 그 국악을 한다는 것도 좀 신기해 하셨고 그리고 또 타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저희 가족 중에도 음악을 하신 분이 없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신기해 하시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아무래도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서 듣고 이래야만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또 고등학교 때 서양 타악기를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타악기를 배워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악기나 다른 연주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콜라보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첫 계기는 그렇게 서양 타악기를 배우면서 시작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타악기라는 악기 자체가 이제 음정이 없는 악기다 보니까 리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전통 타악기나 조금 다양한 악기들을 보니까 리듬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문화고 다른 나라 음악인데도 비슷한 점이 또 있고 비슷한 리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악기를 서로 바꿔가지고 연주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똑같은 너도 그거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음악 있어? 이렇게 해서 또 맞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즐거웠었어요. 네, 이제 제 친구 중에 재즈 드러머가 있는데 제가 장부를 조금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 장부 줘봐 이러더니 자기가 장부채를 들고 막 드럼처럼 장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 이렇게 장구도 드럼처럼도 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학교 때 지금 현재 국악방송에서도 라디오 진행하시고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감독님으로 계시는 원일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조별로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조를 짜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같이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숲에 대한 곡을 쓸 때였는데, 이제, 숲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숲에 대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직접 숲속에 깜깜한 밤에 숲속에 들어가서 랜턴 하나만 들고 다 같이 이렇게 조용히 떨어져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 채집을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그렇게 음악을 만든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무의식에 대한 음악을 만들 때였는데 또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럼 무의식을 체험해봐야겠다. 그래서 다 같이 단체로 최면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누워서 최면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숲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을 채집해서 내 악기로 똑같이 소리도 표현해보고 그런 시도들을 그 당시에 많이 안 해봤었던 거였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 새로운 음악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 어떻게 무의식을 표현하느냐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아마 정말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또 무의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는 무의식의 세계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정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뭔가 되게 굉장히 표출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재되어 있는 잠잠함? 어떤 그런 것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고민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 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한국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 결정 자체가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학교나 음악 특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영국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로 외국에서 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국가들을 다녔는데 가까운 데는 일본, 중국, 홍콩 이런 곳부터 해서
유럽 쪽에서는 물론 제가 있었던 영국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고 미국 쪽에 뭐 뉴욕에서도 많이 공연을 했었고요. 네, 다양한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굴욕적인 사건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이제 프랑스로 연주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공연 날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결승전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연 시간과 마침 경기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저희 공연장에 딱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공연 전에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찾아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했었죠. 네, 3분 앞에서.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하나였고 너무 좋은 연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날 2회 공연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랬는데 정말 그 첫 무대를 보셨던 관객분들이 가지 않으시고 2번째 세트를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공연이 헝가리 공연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갔을 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선박사고로 저희 교민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신 그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연주장이 그 부다페스트 강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 강을 지날 때마다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도의 시간도 가졌고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제가 잘하는 음악을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음악의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또 힘든 시기에 또 힘든 감정을 갖고 계시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 그분들 마음에 어떻게 저의 음악을 조금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이 떨리는 무대에 서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눈을 맞추는 게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하는 음악 자체가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음악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같이 음악 나누고 이런 음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딱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윙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당황했던 표정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시지만 외국에서 특히 많이 무대 뒤로 찾아와서 직접 너무 좋았다고 또 보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그래도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구나, 위로를 주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럴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즉흥 연주할 때는 아무래도 좀 환경적인 요건이 중요해서 무대 배치나 관객들하고 어떻게 어우러질까 이런 고민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는 저희가 무대 자체를 이렇게 무대와 객석으로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섞여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관객석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관객석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삥 둘러서 관객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연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관객분들한테도 전달되는 부분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들을 다니기 때문에 그 일부러 찾아가기도 힘든 기회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항상 공연장을 방문해서 그 나라 전통 음악들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잘하는 연주자들 그리고 멋진 예술 작품들 이런 것도 보러 다니고 그런 찾아서 하는 것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영감도 받게 되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막 솟구치게 되더라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다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든 악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연주법이 다르다든지 테크닉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 같은 악기를 가지고도 정말 다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많이 재미를 느꼈고 타악기 같은 부분도 정말 장구랑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만나기도 해요. 이 나라에도 이런 악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려고 방에서 막 이제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막 안 떠올라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제 동생이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가 뭔가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헤어드라이어로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뉴욕에서 음악을 만들 때였는데 뉴욕이 아무래도 도심이 되게 시끄럽고 밖에서 막 노이즈 소리도 많이 들렸고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때 만들고 있는 음악이 도시에 대한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같이 연주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연주자들하고 정말 즐겁게 놀거든요. 많이 연습을 하고 물론 테크닉을 개발하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정말 신나게 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축적된 내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무대 위에서 눈빛만 봐도 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즐겁게 노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어반 사운드는 제가 처음 영국에 가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결성을 하게 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3명의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을 했는데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내 친구 중에 타악기 하는 중국 여자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제 제 친구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그래 좋아 이렇게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공연해볼래? 해서 또 공연도 잡고 처음 공연은 5명의 동양인으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같이 공연을 했는데 즉흥 음악으로만 구성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너무 특별했고 또 연주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오신 관객분들도 너무나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여성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결성을 해서 또 한국에서도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왔고 현재는 이름을 바꿔서 프롬즈로 개명을 하고 또 4명의 연주자로 구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흥 연주가 사실 뭐 저도 많이 부족한데 서로에게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교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연주자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이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즉흥이기 때문에 연주 시간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1시간 공연을 해야 되는 무대였어요. 그런데 2회 공연을 했는데 한 번은 1시간을 공연했는데 한 번은 너무 즐겁게 연주를 딱 끝나고 나왔는데 40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나가서 연주를 할까?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동양 연주자로 구성된 친구들하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또 여성으로서의 공감도 있었고, 그리고 동양인으로서의 공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문화도 있었고, 또 여성의 삶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일들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동양 철학이라던가, 또 여성으로서의 뭐 인권 문제 그런 것들도 음악화 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 순간 중에 하나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제 초대돼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이디 샤라는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예요. 그 친구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국제적으로 큰 무대이기도 했고 또 저의 악기를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을 전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유일한 연주자였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4명의 댄서가 있었는데 제가 댄서들을 이끌어서 연주를 혼자 이제 마을을 돌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면으로도 좀 힘든 점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 같은 것도 영향이 많이 있어서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또 그런 많은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연마다 또 공연이 가지고 있는 주제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주제가 뭐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주만이 아니라 어떤 대사를 읽거나 그냥 갑자기 뭐 동작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학과에 따라서 학교에 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연주자들, 다양한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앙상블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악기 관계없이 다 같이 모여서 소리를 내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사실 사위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타체 씨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분과 같이 듀오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첫 무대가 특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언니가 이제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영국에 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내가 실연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영국 남자다. 근데 난 영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영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타체 씨가 와서 이렇게 실연의 아픔을 조금 견디면서 우리 같이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저희 사위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습실에서 저희가 공연에 올릴 곡들을 다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시타체 씨가 처음 영국에 와서 이제 영국 여행도 하고 해야 됐을 텐데 제가 무슨 소리냐 공연이 지금 코앞인데 그래서 연습실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못 나가게 했죠.
밥도 그냥 샌드위치만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밖에 해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연습실에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날 5곡을 이제 창작을 했어요. 3일간. 그래서 그 곡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더 무대화를 시켜서 음반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며느리 사위 할 때 사위가 아니고요. 춤사위의 사위를 따왔어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어떤 1차원적인 음악이 아니라 춤사위, 춤 동작 같은 정말 다원적인 어떤 입체감을 음악으로도 좀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팀 이름도 춤사위의 사위로 짓고 춤에서 영감을 주로 많이 받아서 곡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전통 음악의 기반을 잘 다질 수 있었던 그런 은사님들, 김덕수 선생님 그리고 제가 배웠던 윤호세 선생님이 전통적인 깊이 그리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해주신 가장 큰 제가 어떤 영감을 받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은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같이 음악 활동하고 있는 시타체 씨한테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 또 시타체 씨가 지금 뉴욕에서 예술의 음악의 메카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가들한테 받은 그런 또 경험이나 활동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주시고 또 음악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또 듣고 배우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제이디 샤라는 정말 다재다능한 예술가거든요. 그래서 의상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고 스스로 무대에도 서고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장르를 통해서 글도 쓰고 공연도 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외국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 제 스스로가 깨어진 것 같아요. 그 깨어진다는 의미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안의 룰이라든지 또 국악은 이래야 돼, 국악은 이러면 안 돼, 이러는 틀 같은 것이 많이 스스로 깨어졌고 새로운 시도들도 다양하게 하게 되었고 조금 용기도 많이 생겼고 그런 변화가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 많은 분들이 그러셨듯이 조금 계획대로 많은 일들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어, 저도 상반기에는 제 스스로 조금 다듬는 시간으로 많이 보냈었고, 올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공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 멤버들하고 한국에서도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콘서트라던가 또 저만의 무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위라는 팀에서 의식 음악, 리추얼 뮤직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추얼 뮤직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움직임에 대한 어떤 시도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 움직임은 또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또 공부에 대한 욕구도 있어서 지금은 사실 불교 무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저만의 무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언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부딪혀보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고 그리고 아니면 또 그 방향을 틀면 어때요? 그것은 근데 부딪혀 봐야지만 내가 또 다른 길로 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길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유학을 가서도 우연한 기회들이 정말 많았고 우연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고 두렵더라도 그냥 혼자 갇혀있지 않고 정말 어디든 문을 두드려보고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냥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고 이런 우연한 계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메일이 한 통 날라왔을 때 내가 그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저한테 정말 큰 계기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냥 먼저 두드리고 먼저 도전해보고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저도 그런 선례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선배들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도 정말 궁금했고, 저한테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미래의 모습, 사람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했던 따뜻한 음악을 하는 연주자로 오랫동안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흥부자거든요. 평소에도 흥이 넘치고 둘이 막 춤도 추고 놀고 막 자주 이러는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발템버린이라는 것을 이제 발에 달고 탬버린을 연주하면서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 게 있는데 너무 흥이 올라서 말을 막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탬버린 막 날아가는 거예요, 관객석으로. 그래서 조금 자제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적도 있었고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공연 이제 시작한다 해서 나갔더니 한참 연주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달고 나온 거예요, 시타제 씨가.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되게 공연할 때마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타악주자의 역할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타악이라는 악기가 사실 어떤 다른 악기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내가 다른 악기 연주자를 반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타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음악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지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즉흥곡인데요. 여러 종류의 새로 만들어진 악기들, 꽹과리, 심벌, 징, 정주, 바라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스틱을 사용해서 즉흥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